이번 시간은 7강 이온결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온결합의 정기적 성질이 나오고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염화 나트륨처럼 이름이 염화 나트륨, 화 금속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무슨 화 금속 또는 무슨 산 금속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황산, 칼륨, 탄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도 쓰이고요. 화금속, 여기 염화 나트륨, 플로린화 칼륨 이런 형태로도 되고 가끔씩 이제 금속이 아닌 경우에 특히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 암모늄 해서 염화 암모늄이라든지 금속은 아니지만 양이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온결합 물질들은 이온들이 상온에서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온 결합 물질들이 고체일 때는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고요. 고체 상태에서도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이온으로 존재하고 얘네들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온결합 물질들 전기전도성은 사실 1학년 통합과학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를 지금 이 전기전도성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럴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하가 뭐죠? 자, 전하한 친구들 지금 있는데 그 말고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하를 가진 입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입자인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죠. 양이온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죠.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입니다. 이런 입자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온결합 물질은 이 고체 상태에서 이온이 있긴 있어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못해.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어떠느냐? 자, 액체랑 수용액을 구분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고체인데 얘를 가열해서 만든 거는 액체예요. 근데 물에다가 그냥 녹인 거야. 그러면 수용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뜨겁게 가열하면 액체 소금을 만들 수 있어요. 뜨겁게 해서 불을 엄청 강하게 해가지고 액체 소금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액체 상태예요. 근데 물에 그냥 타면 소금물이 되죠. 그런 상태는 수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액체는 순수한 상태고요. 수용액은 혼합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액체든 수용액이든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온들이 이동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되게 돼요. 전기 분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전기 분해가 돼서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거꾸로 원소를 이온결합 물질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도 전류가 흘려주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하가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는 전하를 가진 이 전자가 관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실험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염화 나트륨을 용융액을 만든다. 이건 액체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수용액이 아니고 수용액이 아니고 용융액이죠. 얘를 그냥 가열해서 녹인 거예요. 가열해서 액체 염화 나트륨을 만든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기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 음이온이 다가와서 음이온이 와서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와서 금속 나트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 구성하는 수소, 산소, 비금속이죠. 탄소, 산소, 비금속이죠. 탄소, 수소, 산소, 비금속. 흑연, 다이아몬드, 얘네들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탄소, 비금속이죠. 자, 이렇게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결합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런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은 일단 아까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나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했는데, 자, 거기에 이 공유결합 물질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없어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전자가 있긴 있는데 얘네들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수 없어. 이온은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단 흑연은 제외합니다. 흑연은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 흑연 안에는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탄소 막대기, 흑연 막대기예요. 이런 거는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물 전기분해. 자, 물은 그냥 맹물, 증류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전기전도성이 없어. 아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랬죠? 자,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얘를 전기전도성이 있도록 어떻게 하냐? 전해질을 소량 넣게 됩니다. 전해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황산 나트륨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전해질은 기억을 하세요. 물 전기분해할 때 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전해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분해가 가능합니다. 물이 전기분해됩니다. 자, 물 전기분해될 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 좀 사실 외우기가 헷갈려요.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하는지 수소가 발생하는지 헷갈리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외우라고 안 하는데 요거는 앞글자를 따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마수, 뿔산. 요거 한번 외워보세요. 마수뿔산.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수뿔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물 전기분해하는 실험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게 2대1의 부피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왜 2대1이냐? 여기에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2H2와 O2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개수비가 2대1. 그러면 기체의 양비도, 몰비도 2대1이고요.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몰비가 2대1이면 부피비도 2대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기분해가 되긴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도 전기분해가 됩니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성분 물질로 분해되는 걸로 봐서 얘도 역시 반대로 그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해서 물이 생성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온결합도 마찬가지고 공유결합도 마찬가지고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죠. 경험 규칙인데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왜 결합을 안 하냐?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보니까 꽉 차 있다는 거죠. 가장 바깥 껍질이 2개, 8개, 8개로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트가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해요. 옥트. 그래서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 וק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 그러면 18족 원소 말고는 현재는 원소 상태에서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원자 상태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면서 화학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트륨 이온이 만들어지고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은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는 원자 상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게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트륨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전자가 11개죠. 그러면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원자가 전자가 1개인데 얘만 없어진다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개가 굉장히 잘 떨어지게 되죠. 전자 1개를 잃고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 되게 되면 이 전자 배치는 10개가 되죠. 10개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 잘 만들어지게 되죠.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 음이온은 주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거의 8개 가깝게 들어있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7개를 다 떼기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전자를 하나만 땡겨온다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염화이온입니다. 자, 염화이온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 얘네들이 주로 양이온이 되고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들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거의 8개 가까이 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통합과학 때 나왔었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 나트륨이 양이온, 일가 양이온이 되고 염소가 염화이온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앞에 주기적 성질 배웠으니까 여기에서도 자,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반지름이 감소되었죠. 왜 감소됐죠? 전자 껍질 수가 여기 몇 개였어요? 3개였는데 2개가 된 거죠. 3개였다가 2개가 됐으니까 전자 껍질 수가 줄어서 크기가 줄었다. 자, 염소가 염화이온이 될 때 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지름이 증가됐죠. 왜 증가됐죠? 전자 껍질 수가 증가됐나요? 아니죠. 전자 껍질 수는 3개 그대로입니다. 근데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전자 사이에 반발이 커져서 크기가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 또 해봐야 됩니다.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림에서 지금 이미 나와 있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누가 큽니까? 염화 이온의 크기가 크다. 왜 크다? 얘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이기 때문에 염화 이온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주기적 성질 공부했으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거에 맞춰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에너지가 어떨 때 안정합니까? 에너지가 높을 때 안정하나요? 에너지가 낮을 때 안정하나요? 에너지가 낮을 때 안정하죠. 우리 위치 에너지 생각해 보면 되죠. 위치 에너지가 높다는 공중에 떠 있어야 되겠죠? 불안정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낮아야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안정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안정합니다. 자, 여기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때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 또는 그 안에 뭐 핵이라든지 전자 사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런데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멀리 간다면 서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할 수가 없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석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붙거나 떨어지거나 할 일이 없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의 에너지를 0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는 0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가까워졌어. 뭐 영향을 줄 만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의해서는 어떻게? 서로 가까워졌는데 더 가까워지려고 하죠.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까운데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이 가까워져 있는 게 안정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래서 서로 에너지 거리가 줄면 줄수록 에너지가 점점 낮아져요. 근데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까워져 있으면 반발력에 의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황이야. 그게 지금 여기서 점선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이 두 개 사이에는 인력도 반발력도 동시에 작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이 점선과 이 검은 선이 두 개를 합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여기 가운데 있는 회색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색 선이 실제로 거리에 따라서 인력 반발력이 합쳐서 작용하는 에너지 변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안정한 지점이 어디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 요 지점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가장 안정한 핵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온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핵간 거리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아까 염화 나트륨의 경우에 여기 요거 지금 이만큼 거리 약간 연장해서 나타내 보면 여기에 양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양이온이 뭐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음이온은 이거 너무 크게 그렸나요? 요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잘 안 그려지네. 요렇게 돼야 돼요. 자, 요 두 개를 합쳐서 이게 이제 Na 플러스라면 이게 Cl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핵간 거리죠. 핵 사이의 거리. 요게 바로 R0가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위에 그림에서는 여기 핵 사이 요만큼 거리가 지금 그 R0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 거리가 됐을 때 가장 안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정하다. 그러면 이거보다 만약에 더 가까워진다면 이거보다 더 가까워진다면 이 R0보다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되면 이 그림에서 이게 더 줄어들면 이 에너지가 점점 높아져요.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져. 이렇게 안 되려고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이 거리만큼. 멀어져요. 멀어져도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러면 다시 가까워져야지 에너지가 낮아지죠. 다시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려고 해도 멀어질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딱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 이온 결합이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리일 때가 가장 안정하다라고 해서 이만큼이 이제 이온 사이의 거리, 핵간 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름은 사실 너무너무 쉬워서 생략하고 싶은데 또 정말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양이온 이름을 만드는 것은 양이온은 보통 금속이죠. 금속에다가 그냥 이온을 붙이면 돼요. 나트륨 이온, 구리 이온. 그런데 구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플러스 짜리도 있고 2 플러스 짜리도 있어요. 1 플러스 짜리일 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1 로마자 1을 써요. 이거 플러스 1을 의미합니다. 얘는 플러스 2를 의미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이온을 만듭니다. 음이온을 만들 때는 화이온을 붙이죠. 화이온. 그런데 소가 있으면 소를 떼고 붙이죠. 자, 아이오딘의 음이온은 아이오딘 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염소인 경우에는 소를 떼고 화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의 비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야 0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어요. 그럼 칼슘 이온은 2 플러스고 염화 이온은 1 마이너스니까 얘 하나 단계에 두 개씩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1대 2로 만나서 CaCl2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읽을 때는 염화, 칼슘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물질들 상식적으로 요거 보고 화합물 이름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염화이온, 여기 화합물 이름을 보고 화학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거 있으면 한쪽을 이렇게 가려놓고 요렇게 한쪽을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다가 메모지
놔둬놓고 써봐요. 얘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 이런 식으로 써봐요. 반대로 요렇게 화합물 이름만 놔둬놓고 화학식을 가려요. 염화나트륨이니까 NaCl, MgCl2 이런 식으로 써봐요. 화학식을. 그렇게 해서 요거 다 써진다면 더 이상 이 부분은 요 부분은 공부를 더 안 해도 되겠죠? 나는 너무 쉽게 다 알고 있어 하더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요거 잘 모르겠네 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연습 삼아서 꼭 해보시고요. 이온결합 물질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으로 존재하게 될 때는 얘네들이 한 쌍의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분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붙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첫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는 편이다. 왜냐하면 물이 전하를 가지고 있죠. 물 자체는 중성인데 물 안에 보면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고 있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물 속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물이 둘러싸면서 안정화시켜 주게 돼요. 그런 물이 둘러싸는 상황을 수화라고 해요. 수화에 의해서 이온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에 잘 녹는다. 이게 지금 수화된 모습이 보이죠? 나트륨 이온을 물이 둘러싸고 있고 염화 이온을 물이 둘러싸고 있죠.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사실 소금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손으로 이렇게 소금을 만지면 잘 부스러지죠. 잘 부서진다. 왜 잘 부서지냐? 얘네들은 사실 결합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스러뜨리는 상황은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띡 비비게 되면 얘네들이 원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인력이 작용하고 있던 것이 비비게 되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 이렇게 살짝 어긋나기만 하더라도 플러스 사이에는 반발,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쉽게 탁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잘 부서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전기전도성은 방금 앞에서 했었죠? 자, 이온결합 물질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통한다. 이거 앞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살펴보면 이온결합 물질은 굉장히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게 되죠. 자, 이온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랑 끓는 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짐. 이 거리가 줄어들수록 녹는 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는 점, 멜팅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 사이에 이 거리가 가까우면 이 결합력이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다 얘네들이 어떨 때 비교한 거냐면 나트륨 양이온, 일가 양이온과 플로린 환이온, 일가 음이온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경우를 봅시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요거랑 요거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녹는 점은 어때요? 이거 훨씬 크죠. 자, 얘는 왜 이렇게 확 클까? 얘네들은 BA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사이. 전하 자체가 얘보다 더 플러스가 더 크고 마이너스가 더 큰 상황이죠. 전하가 크게 되면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위에는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3점 수능 테스트 이 부분의 문제 8번까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